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가 제가 올해 서울대학교 대입정책팀에 들어가서 자문을 하면서 받았던 자료입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본 첫 번째 페이지예요. 첫 번째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대학교의 대학 입시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 첫 번째는 고교 교육 중심의 대입 전형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점이 되게 신기했었어요.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그죠? 그 교육과정의 어떤 중심적인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고교 교육 정상화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점을 들여다 보았더니 결국 밑줄 친 한 줄이었어요.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대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왜 이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대학 입시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EBS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문제집을 학교에서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이미 서울대학교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을 많이 목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뽑아서 성장시키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아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1.0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서울대학교는 내신 성적 3.0인 아이도 뽑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서울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죠. 3.0? 그거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0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최근에는 일반 고등학교의 3.0도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학교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아이가 학습자 주도성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다음에 체계적으로 본인의 학습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잘 나타나는 학생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3.0이라 할지라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서울대학교는 과감하게 아이를 선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잘 들여다보면 서울대학교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 수능은 고교 3년 동안 배우는 교육과정 30% 정도만 시험 범위로 활용을 하고 있다. 즉 학생이 학교 교육 없이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 시험이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수능 중심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능 중심으로 하다 보니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포기생이 늘죠.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을 듣질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다음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자사고를 선호하고 사교육비는 계속 쭉쭉쭉쭉 증가하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학으로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대학 잘 갔다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대학에 가서 또 다른 문제들을 이 아이들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대학교 교육과정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학력이 저하되어 있어요. 수능 점수가 높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높지 않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대학에 가서 교육과정을 못 따라가더라. 그리고 중도 탄력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의학대 가겠다고 재수 삼수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합격생의 특정 지역, 서울 교육특구 쏠림 치마, 교육특구가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강남, 목동, 다음에 분당도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이런 지역의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합격자의 배출 고교가 감소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함으로 해서 아예 일반 고등학교 이름이 가려짐으로 해서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가 불리해지는, 네,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이름을 봤을 때는 고등학교 이름을 봐갖고 어떤 지역적인 특성들을 고려해서 아이들을 뽑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특히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서울대 정시 입학생 중에서 347명이 강남구 출신이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서울시의 정시 합격생 중 43.2%가 강남 서초구 출신이다. 그러니까 지역 쏠림 현상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정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문제는 있다. 하지만 일단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이 더욱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고교와 그 대학가의 교육과정 연계가 적합한 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이기 때문이죠. 아이가 그 전공에 따라서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의 연계성을 잘 찾을 수가 있고 다음에 교실 수업이 내실화되죠. 이제 실질적인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시 중심의 교육과정이 편성되다 보면 사교육을 조금 덜 받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교교육 정상의 학생부 종합이 상당히 역할을 한다라고 보지만 문제점이 또한 제시가 됩니다. 공정하지 않다. 이뻐하는 아이 더 잘 써준다. 선생님이 써주는 그런 정보가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는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별로 학생이 중심이 돼서 수업 설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학생이 그냥 수업을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수업을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수업을 때로는 이끌어갈 수도 있고 수업을 기획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들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그런 학교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리고 서울대학교 올 정도면 그런 학교들이 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학습 활동 수행 내용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 가야 아이들의 특성들이 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도 못 믿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교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사 역량 강화 연수나 교사 수급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고교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직도 2009 개정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의 대학 입시 제도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학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미 세상은 바뀌었는데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등학교들이 너무나 많더라. 지금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이 선택한 분야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생 경험. 이거를 질문 많이 하는 학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뭔가 배우고자 할 때 본인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책이나 강사나 뭐 외부의 어떤 도움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도 갖춘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과목별 획득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내용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자체가 실험, 독서, 토론, 협력 학습, 탐구 학습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교육 과정을 원래대로 되돌려줘야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대학이 원하는 그리고 학생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인구가 너무나 줄고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놓칠 수가 없다. 노령화 사회가 막 급속도로 진입을 해요.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학교에서 해결해 줘야 되느냐 하면은요. 학교는 미래를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령화 사회로 막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되게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거죠. 아주 나이 많은 세대로부터 해서 신생아까지 굉장히 많은 세대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나 이렇게 3대의 관계가 아니라 4대, 5대의 관계, 그 정도의 관계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역량들을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과목도 편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온 과목 중에 뭐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관련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과목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왔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바로 교육과정이라는 건 미래를 준비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역량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 다음에 빈부격차, 다음에 지역적 격차가 심화됩니다.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수업 전에 선생님들과 나눴던 이야기에서 보면 아무래도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는 좀 더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지방이나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육에서 추구해야 될 건 뭐냐? 형평성 있는 교육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교육과정이랑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아이들의 격차가 커져요. 그래서 지금 고교학점제에서는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 내년도부터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기도를 철저히 하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이가 과연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이 아이가 배울 수 없는데 그냥 선생님이 이거 하면 서울대 간다. 꼴찌 하는 아이한테도 야 이거 하면 서울대 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이의 수준에 맞게 관심도에 맞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줄 수 있는 노력들을 학교가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바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교육 변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청년층의 사회적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데요. 이 청년층이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때보다 대학 가기도 힘들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층이 살아야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청년층이 건전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자신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진로 학업 설계와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교육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평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계속 이루어 나아가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역할만 하면 됐는데 시대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자꾸 주어지는 역할도 다양해지고 변화하는 거죠. 따라서 평생 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대학 교육은 이전보다는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캠퍼스에 가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이제는 어디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체제들이 들어온다. 미네르바 스쿨 아시죠? 앞으로는 미네르바 스쿨 식으로 다양한 대학의 교육과정들을 사서 자기가 듣고 학점을 딱 누적 학점을 어느 정도 도달을 하면 얘는 대학 과정을 이수한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대학 시스템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서울연고대를 그렇게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운영이 될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AI 교육과정 이미 2020년 11월 21일 날 바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유초중고에 모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 창조 인재, 다음에 초개인화 학습 환경, 따뜻한 진흥화 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개인화 학습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달되는 아이들은 AI로 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단순한 사고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죠. 자, 지금 교육과정 안에 인공지능 수학과 인공지능 기초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는 이런 과목들을 아직도 개설하고 있지 않은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지금 지방의 경우에는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선생님, 저희 학교 내년도에 폐교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 수학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초와 같은 이런 과목들도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에듀테크 선도 고교. 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고, 자, 지금 경기도에 AI 중점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김포제일고, 메탄고, 다음에 송내고, 다음에 교고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에 일산 대진고. 요렇게 지금 학교들이 네, 바로 AI 중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일단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라든지 정보하고 관련된 과목들을 운영하기에는 참 유리할 수 있겠죠. 서울시의 경우에는 광운대학교 아시죠? 그 대학교의 부속 고등학교 중에 한 부속 고등학교가 AI 고등학교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고등학교의 모습도 AI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보시면 AI는 교육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혁명이 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 안에 AI를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러면 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교육 과정을 우리는 지금 정도에는 늦었다. 빨리 편성할 필요는 있다. 아이들이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육자예요. 아, 그냥 앞으로 AI 시대가 열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는 교사예요. 그럼 교육을 준비해야 되죠. AI가 들어와.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생각하고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AI가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를 보자. 이런 거죠. 우리 사회에는 아날로그 시대도 살고 있고요. 그죠? 디지털 시대도 살고 있고요. 인공지능 시대도 살고 있어요. 다채로운 이러한 어떤 과학 기술의 세대층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얽히고 설켜서 통합되기도 하고 융합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데리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영수 사과 선생님들 또한 AI 활용 교육에 고민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벌써 AI가 소통이 상당히 유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간과의 소통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를 데리고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초등 영어 교육에 AI를 전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유치한 수준의 AI 활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단 그러한 시도들을 벌써 시도를 시작을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다른 타시도도 보고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보면은 요즘에 일부 대학교에서 AI 융합 전공을 교육대학원에 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의외로 되게 적극적으로 수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들도 지금 AI 활용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I의 활용 교육은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획이 될 수도 있다.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 과목을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들을 미리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40대 초반 선생님들까지는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서 이제는 캠퍼스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오픈 소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공학에 대한 마인드만 있으면 오픈소스, 즉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네트워크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AI 관련된 네트워크만 잘 들어가도 금세 고등학생이 정말 열심히만 배우면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식 쌓기가 아니고 이제는 지식을 활용한다. AI가 지식 다 전달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출현되고 확대가 되고 있다. 이게 바로 AI 시대를 생각해야 되는 바로 우리 교사들의 몫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할 부분들은 많죠. 자, 교육의 공공성에 있어서 아이들의
지금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학교 알림이 들어가셔서 꼭 보실 거는 각 학교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시고 우리 학교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자.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60에서 70 정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20 아래로 떨어져 주는 것이 격차도 좀 줄고, 다음에 2등급도 20% 미만으로 좀 떨어져 주는 것이 학교 교육 과정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되게 많고요. 지금 여기 학교는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이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 성적이 좋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쭉 보시면 네, 과목 간 평균의 격차는 좀 있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에 속하고 특히 2등급의 아이들의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를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죠? 평균이 너무 떨어지고 표준 편차가 큰 거는 잘하는 아이한테도 불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고교 학점제 연구 학교 사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의외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학교는 지금 2등급의 비율이 1학기 때는 10% 미만으로 떨어져 주고 있고요. 이제 2학기 때는 좀 더 배움이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 17%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의 성취 분포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하나 들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2023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실 때 많이 고민해 보실 게 뭐냐면요.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학력이 굉장히 바닥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지금 중3이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학교 4번 갔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뭐 다른 어떤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쓰는데요. 그동안에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쭉 써놨는데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거의 컴퓨터 게임과 함께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은 돌아가고 그 가운데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겼던 거죠. 예, 그런 어떤 상황들을 제가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아들이 너무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막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돈으로 사교육을 시켰어요. 2학년 때부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교육을 시켰지만,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의정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1학년 왔을 때 최소 성취 수준 미달자가 무지하게 많이 나타날 텐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학년 교육과정 자체에 좀 선택권을 주자라는 거죠. 아이들이 수준에 맞춰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열어주자. 예를 들면 국어와 실용 국어라든지 수학과 기본 수학이라든지 영어와 기본 영어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 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하면 선생님 공통 과목은 무조건 이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용 과목이나 기본 과목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을 대체해서 이수할 수 있는 네,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만 성적 처리는 9등급 상대평가로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교육과정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들을 학교에서 좀 미리 해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자를 예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 또한 지금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아니 선생님 실용 과목이나 기본 과목을 깔면 학교 수준이 바닥인 게 다 드러나는데 왜 이런 과목들을 자꾸 깔으라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입사관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준견이나 표준 편차는 엄청 시원찮은데 이런 과목 깔은 거에 대해서 왜 신경 쓰시는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야 잘하는 아이건 못하는 아이건 교육과정 자체에서 아이의 배움을 존중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좀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그 각 시도교육청에 있어서 좀 유명한 그런 교육과정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만나면서 괜찮은 교육과정들을 한번 제가 모아봤어요.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바로 책으로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선생님들께 그때 아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 자료들, 책의 내용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자료가 안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제가 검색을 해서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어디다가 옮겨놨는지 안 보이네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그러면, 어, 잠시만요. 갑자기 학교 이름이 안 떠올라가지고요. 서울시에 무슨 학교였지? 교육과정 어디 갖다 놨더라. 바탕화면 고교학점제 강의. 전국의 교육과정이 있구나. 네, 이제 찾았습니다. 좋은데 연수 전국, 전국, 네, 전국, 네, 찾았고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암고등학교 강의를 많이 하다가도 가끔은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난감하죠. 네, 시간을 좀 끌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교육과정을 4개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교육과정도 존재하는구나 하고 이제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보여드리는 교육과정은 네, 불암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암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 학교이기도 한데요.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일 처음에 2019년도에 개방형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엄밀히 말해서 꼭 개방형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제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이다라고 바꿨습니다. 자, 이 교육과정을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일단 이수 단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어, 수학, 영어, 교과별로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여기 라인 안에 있는 교육과정은, 그죠? 지금 이 라인 안에 있는 교육과정은 학교 지정 교육과정입니다. 즉,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모두 같이 배우는 교육과정이죠. 그런데 국어가 16단위, 수학이 16단위, 영어가 20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지금 경기도의 학교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학교 지정 과목 자체가 24단위가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6단위로 줄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언제까지? 바로 수학이랑 국어의 경우에는 2학년 때까지 학교 지정 과목이 있고 3학년 때는 모두 선택 과목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지만 아직 영어는 학년 단위를 못 벗어나고 이렇게 학년제로 운영을 하면서 3학년까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대학은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이수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바로 4학점이 가장 기준이 됩니다.
한 개의 과목은 4학점 정도로 이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4단위를 기본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나 과학, 나머지 과목들은 가장 교육과정상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그 단위수만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 모두 선택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기초, 탐구, 생활교양을 모두 통째로 묶었습니다. 통째로 묶어서 이 학교는 모두 학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학년제죠. 1년 동안 배우죠. 1년 동안 배우지만 여하튼 간에 이 많은 과목 중에서 5개씩 고르도록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5개씩 선택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국어, 영어, 수학 뭐 다양하게 선택을 하는데 이 조합의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넘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때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네, 국어하고 수학에 있어서는 선택 과목도 없었습니다. 밑으로 갔더니 엄청난 선택이 열려 있죠. 자, 이렇게 많은 선택군 중에서 그냥 1, 2학기 합쳐서 8개 과목만 선택을 하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자, 이 학교는 일단 학생들에게 뻥 뚫어서 교육과정 상에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년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진짜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자, 지금 학년제를 운영하면 불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과목별 세특이 반으로 줍니다. 학기 단위로 운영을 하셔야 학기제로 운영을 하셔야 과목별 세특이 1년에 2번씩 나오겠죠. 과목을 2개를 이수하게 되니까 1, 2학기 따로따로. 따라서 학기제로 운영을 할 때 양이나 내용 면에 있어서 더 풍부해지고 질적으로도 더 심화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구리시의 갈매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과정이 되게 다양한데요. 이 교육과정은 더 놀랍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교육과정 보시면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자, 여기도 지금 기초가 있어요. 그죠? 기초가 있죠? 자, 기초가 있는데 여기는 16, 16, 20으로 아까 전에 좀 전에 봤던 서울시의 교육과정과 비슷합니다. 자, 비슷하고요. 다 좋은데 밑에 새로운 과정들이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자, 정보 처리와 관리, 아니면 민주시민, 세계시민, 철학 이러한 과목들이 무슨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지정 과목은 학생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교육 과정이잖아요. 따라서 학교는 이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왜 이 과목이 우리 학교에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적인 과목인지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아예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는 이것을 다 필수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학교는 왜 학교 지정 과목으로 이런 과목들을 운영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 학교는 혁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죠? 철학적인 바탕을 튼튼하게 마련해주기 위해서 민주시민, 세계시민, 철학과 같은 역량을 좀 바탕으로 깔아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개설을 해주고 있었다. 학교 지정 과목으로.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갈매고등학교의 특징은 되게 독특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기초, 체육예술, 탐구, 생활교양 모두 통째로 묶었죠. 택 1이에요. 자, 앞에 불암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는 다르죠. 자, 불암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시 보면은요. 불암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과목을 통째로 묶어놓고 이 통째에서 5개를 선택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갈매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좀 다릅니다.
자, 통째로 묶어놓고, 그죠? 통째로 묶어놓고 한 개를 선택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선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한계점은 보이죠? 뭐냐면은 이 학교는 아직 학년 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즉, 한 개 과목을 1년 동안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 그래서 과목별 세특이 충분히 나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탐구 영역을 보면은요, 사회랑 과학의 경우에는 교원 수급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예,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과목 수도 다양하고, 자, 묶어놓고 택 3으로 운영을 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갈매고등학교 교육과정이죠. 자, 그리고 교과 영역간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과목들을 이렇게나 많이 개설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식품과 영양, 국토순례, 호모스토리 텔리쿠스, 창작활동, 인문학의 창을 통해 본 미술, 인문학적 감성과 역사 이해. 도대체 이런 과목들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한다면 얘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고시외 과목으로 개설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고시외 과목으로 지금 개설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모스토리 텔리쿠스는 서울시 교육청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 과목은 인간이 호모스토리 텔리쿠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야기를 말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러한 과정들로 편성이 되는 교양 교과군이다. 라고 합니다. 자, 고교학점제에서는 이 교양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집중이라는 건 교양만 깔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 과목이 되게 효자 노릇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23 교육과정을 편성을 할 때 중요했던 포인트는 바로 시간표가 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체가 6단위가 줄어요. 창체가 6단위가 줄으면 그동안 창체로 수업을 좀 나눠 먹었단 말이죠. 수업 시수가 적은 분들은 창체를 맡으면 됐었는데 중요한 건 창체가 줄어버리면 그 창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른 과목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과목의 역할을 바로 교양 과목이 해줄 수 있다. 이유인즉슨 창체처럼 뭐를 산출하지 않는다?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40분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꼭 40분씩 끊어서 강의를 해야 돼서요. 네, 앞으로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네, 네, 저녁 시간은 힘든 시간이기도 해요. 그쵸? 네. 네, 강의 지금, 다시 잘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미정 국장님께서도 늘 이렇게 항상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채팅창에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 외 고시 과목 리스트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고시 외 과목들도 학교 교육과정에서 언제든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다른 어떤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도 교육과정을 그냥 바로 개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참 좋아요. 좀 다른 것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교육과정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이제 우리가 2학년 교육과정까지 봤어요. 2학년 교육과정까지 봤는데, 이제 3학년 교육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은 이 갈매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단 수능이라고 하는 포인트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매고등학교가 이 학교 바깥으로 나갔을 경우에
사교육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의 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능 준비도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지만 여기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능 과목 중에서 택 1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고 수학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택 1에서 택 2까지 가능하다라고 해 놓았죠. 여기서 택 2가 가능하지 않다면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을 동시에 이수해야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을 놓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을 동시에 이수해야지 갈 수 있는 그 대학교에는 전공에는 의학 계열이 있고요. 다음에 상경 계열이 있어요. 문과 중에서도 확통과 미적분을 동시에 이수해야 되는 그러한 전공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과의 많은 과목들이 전공들이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을 동시에 이수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상당수 됩니다. 따라서 네, 하나나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술도 계속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학년 때도 선택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뻥 뚫어놨습니다. 기초체육예술 탐구 통째로 선택을 해놓고 택 1을 하도록. 그런데 시간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수학 영역에서 두 개 과목을 선택 시에는 현대문학, 감상, 영어권, 문화 선택은 불가하다. 왜 이런 선택을 제약을 두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국영수 기초교과군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50% 초과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지 규정과 시간표 작성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탐과 과탐에 있어서는 네, 택 3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학교는 교양 과목군을 참 잘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일단 고민해 보실 건 뭐냐면은요. 자, 관광영어. 관광영어는 어디에 있는 과목이냐면은요.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 과목입니다. 관광영어 특성화 고등학교 과목이에요. 다음에 일본어 회화와 스페인어 회화, 중국어 회화는 전문교과 1에 있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과목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요 보이는 모든 과목들은 다 교양교과군입니다. 교양교과군. 자, 창체가 줄면은 교사들이 시수를 좀 나누어서 배분해야 되는 그런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창체가 주는 것을 대체할 만한 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양은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양을 좀 개설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밑에서 보시면 보건이랑 교육학은 2015 개정교육과정, 즉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과목들은 우리가 지식재산 일반도 나와 있죠. 근데 나머지 과목들은 이거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못 봤는데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고시외 과목들을 충분히 개설을 해주고 있는 갈매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 교육과정 자체에 굉장히 많은 선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바람직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공동교육과정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아이들이 자꾸 외부 교육과정을 듣다 보면 학교 교육과정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앞으로 10학점 정도는 그 외부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학교는 10학점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원 TO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선택을 줘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탐구 영역을 한번 보시면은요. 탐구 영역에서 여기 보시면 여행 지리, 다음에 생활과 과학이라는 과목이 보이죠. 그리고 이 물, 화, 생지, 투 과목은 다 무슨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자, 지금 고민하실 건 뭐냐면은요.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3단계 성취평가제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죠? 평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음에
여기 지금 일반 과목들인데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9등급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이과에 비해서 문과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이 되거든요. 그냥 문과일수록 더 서열화하는 교육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행질이라고 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고전 윤리라든지, 그죠? 고전 윤리라든지 사회문제 탐구라든지 뭐 이런 과목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좀 이렇게 서열화하는 과목들에서 좀 벗어나서 성적이 조금 유리하게 산출될 수 있게 하는 과목들도 함께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특히 사탐과 과탐, 사회 과목에 있어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갈매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갈매고등학교가 일단 어떤 학교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갈매고등학교는 신설고등학교였어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단계에. 신설고등학교인데 비평준화의 신설고등학교예요. 어떤 운명일까요? 온 동네방네 다 떨어진 아이들이 오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매고등학교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처음에 많이 힘들어서 많이 우셨대요. 그러니까 국영수 수업 자체가 되지를 않았대요, 수업이. 왜냐면 애들이 와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16개 중학교에서 오는 학교예요. 어떤 학교인지 아시겠죠? 다 떨어지고 막 오는 학교였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인문계인데 이게 인문계인가? 노는 학교인가? 아이들끼리 격차도 너무 심하고 수업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고교학점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국영수와 예술이랑 다 섞어서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죠. 자,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요? 네, 수능이랑 관련된 과목 선택할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겠죠. 대학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아이들은. 그런데 이 아이가 예체능이에요. 뭘 선택하겠어요? 예술 선택하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대학에 갈 마음이 없는 아이들도 많겠죠. 그런 아이들은 교양을 선택하거나 예술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본인이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선택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수준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준별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수준으로 안 나누었잖아요. 과목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목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업에 더 집중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은 뮤지컬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수업을 드디어 제대로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최초로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설고등학교에서. 놀랍게도 이 학교에서 놀랍게도 연세대학교를 3명이 합격을 했어요. 뭐든지 다 꼴찌하던 학교였는데. 자, 그 놀라운 변화는 정말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갑자기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처절하게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해서 바닥을 깔고 있는 아이들을 일으켜 세운 거죠. 그러다 보니 학교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성과들을 겪으면서 학교가 날로 발전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입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결과가 훌륭한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경 선생님 이렇게 또 와주셔서 뭘 죄송하세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교육과정은요. 천안여고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예요. 천안여고니까요. 천안여고 하면은 왠지 충청도니까 뭐든지 느릴 것 같잖아요. 저는 충청도의 교육과정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청도가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요. 네. 충청도, 저희 아버지도 충청도고 남편도 충청도인데 충청도 사람들이 막 이러죠.
그런 거야 아닌 거야 할 때 겨 안 겨? 이러잖아요. 진짜 빨라요. 지금 보면 겨 안 겨 교육과정이에요. 정말 빠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천안여고의 경우에는 1학년 국수형 공통 과목만 학교 지정 과목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 편제표가 너무나 친절해요. 보세요, 선생님들. 옆에 보면 성적 처리 유형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수형의 경우에는 성취도 5단계와 석차 등급 9등급이 같이 산출이 된다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죠. 매우 친절하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 지정 과목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과 가장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만을 제시를 해주고 있었다. 그럼 나머지 교육과정을 볼게요.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뭐야? 지금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먼저 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요. 첫 번째 칸은 2학년 1학기, 두 번째 칸은 2학년 2학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학교는 학기 단위 편성을 하고 있어요. 학기 단위 편성. 학기 단위 편성이니까 학기당 1개 과목씩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2학년 1학기 교육과정을 보시면은요. 요만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 중에서 운영 단위가 4단위니까 20이 되려면 5개 과목을 선택하라라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2학년 2학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2학년 2학기로 갔더니 더 놀라운 교육과정이 보이시죠? 자, 2학년 2학기로 갔더니 여기가 2학년 2학기입니다. 2학년 1학기 때 들었던 교육과정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못한 친구들은 2학기 때 이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성적 차이가 좀 나타나겠죠. 아이들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더 많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 칸까지 열어놓은 거죠.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는 2학년 2학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자, 다음에 빈칸은 3학년 1학기 교육과정이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거 잘 보세요. 뭐가 재밌으세요? 여기서 지금 재밌는 교육과정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바로 이거예요. 2학년 지금 2학기와 3학년 1학기가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보이시죠? 2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이 동시에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폭이 생기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2, 3학년이 같이 교육과정을 듣고 있죠? 무학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의 끝은 무학년제입니다. 무학년제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가 보면은요. 자, 3학년 1학기는 2학년 2학기보다는 더 많이 선택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3학년 2학기는 요 나머지 부분에서 선택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무학년제까지 존재하고 있는 천안여고 교육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과목들도 보세요. 자, 과목들도 여기 보시면 자, 어려운 과목들도 있지만 실용 영어와 같이 아이들이 좀 자기 수준을 고려해서 배울 수 있는 과목들, 프로그래밍이나 인공지능 기초와 같이 미래에 관련된 과목들을, 그죠? 4차 산업혁명 대비 과목들을 배울 수도 있었고요. 다음에 교양 과목, 여기서의 교양 과목은 국가 수준에 나와 있는 교양 과목들을 개설하여 아이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로 천안여고 교육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천안여고 교육과정은 시간표 짜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합니다. 선택의 폭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을 제가 올해 만났었어요. 올해 여름방학 때 그 고교학점제 연수에 들어오셨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실질적으로 요 단계에서는 무학년제가 있었지만 학년이 상승하면서 이 무학년제를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지금은 무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추진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안 해봤던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충당해 가면서 교육과정을 또 변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경민 비즈니스 고등학교에서도 좀 참고해 볼 만한 교육과정인데요. 바로 울산 광역시에 있는 화암고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자, 울산 그 광역시에 있는 화암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실까요? 국어, 수학, 영어를 16, 16, 16으로 딱 국영수 모두 2학년 때까지만 필수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보이시죠? 그리고 모두 이 1학년의 공통 과목을 빼놓고 나서는 모두 바로 학기 단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화암고등학교 교육과정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 비슷하게 다 학교 지정 과목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패스를 해볼게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뭐가 보이시냐 하면은요. 자, 여기는 2학년에는 좀 칸을 러프하게 짜놓고 있죠. 그죠? 예, 크게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해서 택 1, 택 2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을 좀 많이 주고 있는 학교다라고 보이죠. 뻥 뚫어놓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택의 폭이 넓다. 이 학교도 원래 이 전 단계의 교육과정에서는 뻥 뚫어놓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교육과정이 2학년 때는 운영하기가 어렵더라. 필수적으로 좀 들어줘야 되는 과목들도 있더라라고 해서 칸막이를 이렇게 다시 제공을 했다라고 하고요. 3학년 교육과정으로 가볼까요? 3학년은 그냥 뻥 뚫어놨죠. 뻥 뚫어놨습니다. 뻥 뚫어서 1학기 때는 7개, 2학기 때는 5개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선택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화암고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이 학교도 그 6학급 정도 되는 학교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과정을 잘 운영함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아이들의 선택의 의지와 어떤 배움의 수준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 해서 이것이 대학 입시까지도 잘 연결이 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선생님, 제가 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뭐 요 정도 수준인데 보여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학교에 굉장히 놀라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네, 놀라운 교육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고교학점제에서는 진짜 다양한 교육과정 자체가 가능을 한데요. 뭐냐면은 2학년 1학기 때 여기 선택 과목 중에서예요. 2학년 1학기 때 한 개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2학년 2학기 때도 한 개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도 한 개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3학년 2학기 때도 한 개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매 학기 한 과목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선택을 안 하면 졸업을 못 하잖아요. 학점을 못 채우니까. 그래서 뭘 마련하고 있었느냐면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 밑에 이 위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거를 여기 가서 플러스 1씩을 해서 채울 수 있는 어떤 교육과정이냐면 대안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안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안 들었던 걸 지금 밑에 와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여기서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꾸준히 한 개 과목씩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대안적 교육과정은 뭘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느냐? 과목 선택에 있어서 진로 선택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진로를 꾸준히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특성화 고등학교 과목을 많이 깔고 있는 일반 고등학교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학교예요. 여기서 이 진로다, 직업이다 하고 하는 영역과 가장 잘 연결되는 것이 바로 특성화고 교육과정입니다. 이건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말은 기술과정이라고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기술과정으로 편성이 돼요. 그런데
먼저 마케팅과 광고부터 회계 원리까지는 상업 계열 교육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자, 다음에 컴퓨터 구조부터 해서 컴퓨터 네트워크까지는 뭐예요? 네, 이거는 바로 컴퓨터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자, 다음에 여기 체육이 나와 있고요. 여기 미술이 나와 있는데 얘들은 전문교과 원이죠. 특수목적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들은 전문교과 원에서 개설이 지금 되어 있는 과목들이고요. 자, 다음에 교양 과목에 뭐 복지 서비스나 간호와 기초라는 과목과 또 미용 관련 과목까지도 개설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좀 4개 이상을 개설을 해줌으로 해서 매 학기에 한 개씩 자기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2학년 때부터는 좀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화암고등학교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 질문. 과연 아이들이 여기서 마이너스 2를 해서 밑으로 많이 갔을까요? 그게 고민이 되시죠? 아주 많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과목들이 있대요. 어떤 과목들이 인기가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마케팅과 광고라고 하는 과목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요. 자, 다음에 밑에서 보시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인기가 많았고요. 자, 다음 밑에 체육하고 관련된 거는 아이들이 체육 쪽으로 가거나 예술 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선택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지금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이런 것들은 꼭 개설이 된대요. 네, 그리고 여기 간호나 공중보건은 의학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열어주면 개설되는 과목들도 있다. 다만 주의하실 사항은 여기 있는 모든 과목이 다 개설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대안적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요구가 충분히 일어날 때만 개설이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는 이제 학교 교육과정이에요.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었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밑에는 거점 소인수라고 나와 있죠. 얘는 뭐일까요? 일종의 공동교육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교육과정이죠. 자, 공동교육과정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건 간호까지는 옆에 남목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남목고등학교와 연합형으로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끼리 연합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여기 소형 무인기 정비와 내일 미용이라고 하는 과목은 어디랑 연결을 했냐면 지역사회와 연결을 했어요. 지역사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옆에 뭐가 있죠? 주로 문화의 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문화의 집에서 이 과목을 개설을 해줬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문화의 집에서 개설을 해줬는데 이 문화의 집에 있는 선생님은 교사 자격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사 자격증이 없죠. 따라서 해당 학교에, 즉 화암고등학교의 교사가 나가서 같이 코티칭의 형태로 수업을 하는 형태로 바로 이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화암고등학교, 즉 지역사회와 연결한 교육과정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게 포인트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갈매고에서도 놀라운 교육과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건 지금 경기도교육청 소속 갈매고등학교예요. 안타깝게도 경기도교육청 하에 있는 학교 중에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상당히 드뭅니다. 갈매고등학교가 최고예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하에서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교육과정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죠. 아까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린 이유는 화암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죠. 읽어보면 한 과목에 한해 해당 영역 과목 선택을 포기한 후 다른 영역의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단 단위수가 같은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은요. 여기 학교도
그죠? 한 과목은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마이너스 1할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화암고등학교도 매 학기 하나씩 안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줬잖아요. 지금 여기 갈매고등학교에서도 한 개 정도의 과목은 안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준 거죠. 단 조건은 뭐냐면 다른 영역의 단위수가 똑같은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표 운영 때문에 그렇죠. 학점수를 이수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지금 갈매고등학교와 화암고등학교에서는 기본 교육 과정 자체 내에서의 선택을 포기하고 다른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교육 과정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듣지 않을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이런 교육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부디 동네 교육 과정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수도권을 자꾸 멀리합니다. 멀리하는 이유가 저는 솔직히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한 5년간 근무했던 학교들에서는 정말 문제집만 풀었어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그냥 교과서예요. 저는 교과서를 가르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이러지 말고 교과서를 가르쳐 보자라고 하는 순간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나 가르쳐. 그래도 이제 끝까지 우겨서 한 개 단원이라도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정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과목별 세특에 써줄 때 문제집을 풀면 문제집 내용을 써주게 되잖아요. 그거 대학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맨날 밥 먹고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학교가 옛날 교육과정으로 원래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되게 마음 아픈 현실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시외 과목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시외 과목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2015 네, 개정교육과정 교과목 신설 승인 과목이라고 해서 리스트를 이제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 리스트를 이제 보시면은요. 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과목들은 지금 여기 보세요. 시도교육청이 보이시죠? 왼쪽에 보시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교육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지금 기억, 니은, 순으로 나와 있어서 맨 처음에 경기가 나오고 경남, 경북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죠? 예, 여기 보면 뭐 전기전자부터 해서 전문교과 2 과목도 되게 많고요. 예술, 체육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국가 수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바로 이 시도교육청에서 개설해주고 있는 과목들도 개설했으면 좋겠다. 개수를 보려고 제가 내려왔거든요. 개수 보세요. 1670개.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 수준에서 개발되어 있는 과목은 1670개인데 2022년도에 또 무지하게 늘고 있습니다. 네, 무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측면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지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여기서 필터를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과목이랑 관련된 거를 클릭을 하면 해당 교과군의 과목을 네, 우리가 편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를 선택해서 설정을 해버리면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네, 국어 과목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됩니다. 재밌는 과목들도 있어요. 그렇죠? 고전 문학이라는 거는 뭐 기존에 우리 고전 읽기랑 비슷하겠죠? 독서 토론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국어 선생님들 독서 토론이라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토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학에서 원하는 교육 과정이에요. 제발 책을 읽고 토론 좀 하세요. 책을 읽고 논술 좀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과목들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과목명이 독서 토론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교재의 내용만 잘 실현해도 과목별 세특을 대학이 원하고 또 교육과정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또 하나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학교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그 시간표 작성이라든지 시간을 나누는 측면에 있어서는 맞아요. 교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교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과목 중에서도 교재가 없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지금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도 고전 읽기라든지 영미문학 읽기라는 것은 교재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교재를 시중에 있는 도서를 선정하셔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시고, 그죠? 학교 운영위원회 통과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승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 뭐 교과서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시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과시켜서 과목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과목들이 없으면 시중에 있는 도서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양 과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왜 교양 과목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교양 과목은 되게 효자 과목일 수도 있어요. 다 교양 과목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교양 과목은 기본적으로 뭐를 안 하냐면요. 성적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 2, 3등급 A, B, C, D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과목을 다양화할 때 평가에 대한 부담이 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목별 세특만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양 과목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여기에는 뭐 원예로부터 해서 민주시민, 노작 과제 연구, 세계시민, 뭐 옷 만들기, 음식 만들기, 국토순례, 내교육 이런 거 되게 애들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자, 다음에 뭐 독서 논술도 있고요. 시사 영어, 시범 활용 교육, 미래 주제 연구, 뭐 프로그래밍 실습 원, 팀 프로젝트 이런 과목들이 무지하게 많이 개설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교양 과목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하시고 이런 교육 과정을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 몇 개라도 좀 도입을 해보자. 이런 노력들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희 병정고등학교 교육과정 부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도 교양 과목을 깔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수를 좀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정 그 창체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과목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과목이 호모스토리 텔리쿠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지정 과목인데요. 그 지정 과목이 아니라 그 인정 과목인데요. 그 호모스토리 텔리쿠스는 교재가 개발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꼭 국어가 아니어도 그 교육 과정을 조금 보시면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과정들을 우리 학교에서도 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목들의 또 어려운 점 한 가지가 있어요. 교재만 없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예, 교육 과정이 있어야 그것에 맞는 교재를 뭐 시중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쓴다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 과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들 그 고시외 과목에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뭐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시도교육청 표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귀찮아요. 이 시도교육청에 뭘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시도교육청에 바로 전화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죠. 교육과정과에. 그러면 보통 이런 교육과정들을 공유를 해주기도 합니다. 예, 공유를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을 한 사이트로 다 옮겨서 들어가면은 경기도 교육청에 개설된 과목들의 교육과정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사이트도 되게 잘, 네, 신천고등학교에 이것을 이제 개설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개설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찾기가 또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를 알고 있으면 그 학교에다가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본 그 리스트에서 시도교육청을 검색하시고 시도교육청에다가 물어보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점이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국가에서 적어도 이런 교육과정들을 좀 모아서 한 사이트로 좀 몰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청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계속 요구를 할 거고, 교육과정 평가원에도 교육과정 평가원에 올려주는 게 제일 좋다. 예, 교육과정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교육과정들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는 학교 교육과정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공동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교육과정에서 요즘에 핫한 거 하나 알려드리면, 자, 지금까지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죠. 근데 그게 학교가 일반고 간 교육과정이거나 일반고 특성화고 연계 교육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2017년도부터 시작한 새로운 교육과정이 바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교실 온닷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실 온닷에 들어가면 지금 809개 과목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이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꿈키움 캠퍼스라고 하는 교육과정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합숙형 교육과정도 있어요. 굉장히 교육과정의 폭이 넓어요. 지금 경기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합숙형 교육과정도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합숙형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제 그러려면 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죠. 그런데 합숙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 해서 경민 비즈니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한 거는 경험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단 일부라도 공유를 해서 오픈을 해서 아이들이 이수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합숙형은 방학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교사들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나오는 문제는 특성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고등학교들도 소멸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는 서울기계공고가 하나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도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 생각하시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교육과정은 대학교 연계 교육과정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대학교하고 직접 연결된 교육과정들이 되게 많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인데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대학교 교수와 강사들이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온라인이거나 오프라인이거나.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뭐와 연계되어 있느냐면요.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 5개 대학교가 뭉쳐서 내년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해 준다라고 합니다. 지금 2학기 때는 학교 자율과정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교육과정이 들어와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과목을 개설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요. 김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포교육청은요. 김포대학교가 전문대학교예요. 전문대학교하고 고등학교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김포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과목을 과목 신설을 통해서 어디에 바로 이제 고등학교에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특성화 과목 중에서 전문 그 대학교하고 연결되는 과목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을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반고에서 아주 너무 좋아해요. 그동안 수업 시간에 맨날 자고 모든 걸 포기했던 아이들이 꿈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문 대학교하고 직결되는 어떤 교육과정까지
마련을 해주시면 학교 교육과정은 상당히 풍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생각을 해보자. 지역사회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다. 연계를만 하겠죠. 청소년 수련원이나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소하고도 연결을 하고요. 뭐 기상청이 있으면 기상청하고도 연결하는 교육과정들도 만들고 되게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도부터는 공동교육과정과 다른 학교 밖 교육과정도 도입이 됩니다. 학교 밖 교육과정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 밖 교육과정이에요. 공동교육과정에서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 밖 교육과정에서는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시도교육감이 너는 수업해도 돼 라고 인정해주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밖 교육과정까지도 2025년도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로 갑니다. 계속해서 대학교는 요구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좀 보내주세요, 편제표. 지금 애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좀 잘 고려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고 교육과정을 좀 제대로 이수할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이 그 이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내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